움직임은 대각선은 뭐예요? 이제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 앞뒤 이게 아니죠. 수직적이고 수평적이지 않은, 그러면 뭐죠? 이 3차원적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대각선의 방향성의 움직임은 그거에 비하면 상하, 위, 아래, 좌우, 앞뒤 이거보다는 불안정하지만 능동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어 발레의 공간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된다고 봤다.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의 구조는 이 기보법으로 악보를 표시하는 이른바 무보는 뭐가 필요하다? 대각선이 필요하다 본 거예요. 공간의 구조 중에 대각선이라는 게 필요하다. 자, 이제 다시 밑에 이 왜가 뭐냐면요, 왜 수동적이고 안정적인 경향을 지니는가? 아까 쌤이 얘기한 발레는 페이의 기보법을 활용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페이의 기보법에는 수직과 수평의 이른바 평면 운동으로 이른바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구조화가 평면이기 때문에 2차원적인 평면이기 때문에 밑에 안정적이지만 수동적인 경향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안정적이지만 수동적이다. 요거 하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에 이래서 라반은 춤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지닌다고 보면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고 안정적인 평면 플러스 그 다음에 불안정한 대각선 결합해서 이른바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여기 3개 진짜 쉬워. 좌우로 나뉘는 거, 그치? 공간을 좌우로 구분하는 거, 요거 시상면. 그 다음에 위아래로 구분하는 거 수평면, 그쵸? 이거 수평면이죠, 그쵸? 시상면, 좌우, 왼쪽, 오른쪽, 위아래, 죄송해요. 수평면. 그 다음에 수직은 앞뒤, 그치? 앞, 뒤, 수직면,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아래, 수평면, 그쵸?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좌우, 요거 뭐요? 튀어나온 거 시상면. 요렇게 좌우, 시상면. 위아래, 요렇게 수평면. 그 다음에 전후, 맞지? 앞뒤라고 했죠, 그래서 앞뒤, 맞지? 이거 수직면. 좀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시상면, 좌우, 요렇게 수직면, 전후, 맞지? 앞뒤. 그 다음에 요렇게 위아래 수평면. 이렇게 3개의 이렇게 면을 나눠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평면을 제시했고 각각 이 4개의 꼭지점을 이렇게 이었어. 하나씩 하나의 중심에 교착을 시키되 하나의 중심은 있겠죠. 그 중심을 바탕으로 연결을 했더니 이른바 정이심면체가 나왔고, 이 라반은 여기 빨간색으로 쓴 겁니다. 라반은 이러한 결정체를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의 구조로 소개했다. 이러한 결정체 정이심면체야말로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의 구조다. 그래서 여기에 쌤이 쓴 건 뭐냐면 안정적인 평면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치? 안정적인 평면은 몇 개예요? 네, 안정적인 평면 하면은 전후 총 20면 중에서 몇 면이에요?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 그 다음에 전후, 맞지? 앞뒤, 위아래, 왼쪽, 오른쪽 몇 개? 6개. 6개는 가장 안정적인 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불안정한 대각선이 만들어져서 생긴 면 14면, 이 14면이 합쳐져서 정 20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쌤이 여기 위에 보면은 춤은 불안정성도 필요하지만 안정성도 이렇게 같이 가진다면 이 춤이야말로 완벽하다고 생각한 게 라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에가 말한 안정적이지만 이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안정적인 평면 6개, 그 다음에 불안정한 대각선 나머지 16개, 14개의 면을 만들게 만든 안정적이지만 불안정하지만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각선 결합한 이른바 이렇게 다양한 루트의
공간 구조를 설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우는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그래서 라반이 제시한 춤의 공간 구조가 요건데요. 이거를 이상적인 공간 구조다 해도 되고요. 이상적인 춤의 공간 구조다라고 얘기해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20면체, 정 20면체. 그리고 이래서 라반은 요 맨 마지막에 더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보세요. 지우야 번째 여기서 올려둘게요. 라반은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지점이 내 몸이 최대한 도달해서 뻗어서 발을 뻗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최대의 지점이 각 결정체 정 20면체의 각 꼭지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꼭지점을 주의 공간이라고 명명했다. 여기 명명은 이름을 지은 거, 이름을 짓고 이름 짓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게 명명하다요, 그렇죠? 주의 공간이라고 하고 그 꼭지점이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꼭지점을 향해 팔과 다리를 뻗으며 움직임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쌤이 다시 또 이제 이거를 좀 쉽게 말해보면 우리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지점을 향해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춤이지, 그치? 이 라반이 설정한 이 공간 구조의 뜻인 거죠, 그쵸? 그 최대의 지점을 향해서 팔과 다리를 뻗는 거야, 그치? 그래서 춤을, 안무를 여기다 표시를 한 건데, 몸의 사지가 결정체의 꼭지점들을 사지 절단, 팔 2개, 다리 2개, 그치? 쭉쭉 뻗는 거, 사지가 결정체의 꼭지점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유하며, 경유가 뭐죠? 거쳐가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형식을 뜻하는 스칼라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스칼라라는 개념도 생겨났대요. 그리고 거쳐가는 거, 순환하는 거, 그치? 그걸 스칼라라고 하고요. 이제 명령. 출발점에서 움직임을 시작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한마디로 이 연속적인 움직임의 이 스칼라는 순환 구조성이에요. 순환 구조적이에요. 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마지막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밑에 다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자, 가령의 별표를 외쳤다면요. 자, 더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주죠, 그쵸? 자, 예를 들어 A 스칼라는 정 20면체를 구성하는 수직면들의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시상면의 꼭지점을 거쳐서 수직면이니까 수직면 맞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가 수직면이죠, 그쵸?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전후 앞 뒤 맞지? 나눴고요. 요렇게가 시상면이죠, 그쵸? 좌우, 그치? 그러면 다시 꼭지점에 수직면의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아까 여기 보고 이거 하셔도 되죠, 맞죠? 수직면의 꼭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어디냐? 시작을 해서 시상면의 꼭지점을 거쳐 수평면의 꼭지점에 이르는 과정을 4차례 되풀이한다. 그래서 수직면의 꼭지점에서 시상면의 꼭지점을 거쳐서 이렇게 거치든 맞지? 마지막 수평면의 꼭지점을 거치는 요걸 계속 4번 정도 반복했더니, 자, 밑에 12개 꼭지점 모두를 순서대로 경유하는 움직임이 됐고, 이와 같은 이 순환성과 꼭지점을 출발해서 다시 꼭지점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성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순서대로 모든 꼭지점을 하나하나씩 다 경유해 가죠. 이 연속적인 움직임을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자, 순환성,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 순환했어, 그치? 그건 순환성. 이 중간중간 맨 처음에 수직선의 꼭지점, 그 다음에 시상선의 꼭지점, 수평선의 꼭지점, 일정한 꼭지점들을 순서대로 다 경유를 했다 그러죠. 경유. 돌아가는데 다시 돌아오는 면은 순환적이지만 똑같은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연속성은 되풀이하다,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순환성과 연속성에 라반이 제시한 그 공간 구조와의 최대화는
공간과 그 무용이 안무가 조화를 이루면서 3차원의 조형성을 구현한다 했죠. 표현했다, 나타내줬다. 또 라반은 신체를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해서 안무의 개념을 움직임의 원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다. 이에 따라 그 결과 신체 동작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무용수의 신체를 중심으로 세 개의 세로선의 기호를 활용하여 신체의 중심이 한마디로 이제 중앙선일 거예요. 신체가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무용 기보법을 개발했고, 세로선이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자, 너희들 좀 전에 세미나 여기를 보면요, 나올 거예요. 나중에 문제로. 여기 세 개의 선이 있죠. 여기 보시면 세 개, 오른쪽에 여기 이제 이 무보법이죠, 그렇죠? 무용 기보법. 그래서 이 세로선의 세 개가, 자, 첫 번째 중심선을 기준으로, 우측선에는 중심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선은 무용수의 우측의 신체 동작. 뭐 오른쪽에 막 그 까맣게 까맣게 하얗게 막 돼 있고 막 세모도 있고 막 이러는 게 뭐 발일 수도 있고, 신체 이제 뭐 팔과 다리라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지겠지, 그치? 그리고 그런 신체 동작 중에 우측, 좌측은 반대로 좌측의 신체 동작, 이걸 표기를 해서 이 움직임의 실제적인 방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동선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그 방향을 지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3차원적인 거 맞고요, 그쵸? 좀 더 알아보기 쉽고 좀 더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게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 선생님 이렇게 써봤어. 페이에의 공간에 맞춰서 춤을 구성했다면, 페이에는 맞지? 공간의 구조와 그 공간에 맞춰서 그 공간에 따라 이 네모 안에 뭐 이런 춤을 뭐 춘다라는 것을 그냥 맞춰갔다면, 지금 라반은 실제 춤이 발생하는 그 원리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적이고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공간 구성이 잘 돼 있는 거죠. 그치? 알아보기도 쉽고요. 근데 페이에는 그 공간을 3차원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평면 2차원적인 그런 특징, 3차원적인 특징. 그래서 마지막에 라반은 인간의 가장 완전한 행위와 표현이 가능한 3차원 공간에서 움직임의 원리와 표현 방식을 탐구해서 20세기 초의 현대 무용의 전개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다. 아, 의의가 있었네. 인간의 가장 완전한 행위, 그 다음에 표현이 가능한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의 원리와 표현 방식을 이분이 개발해낸 거나 마찬가지지, 그치?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20세기 초 1900년대부터 이 현대무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들었고, 한편 라반의 논의는 움직임을 지시하는 안무와 그에 따른 움직임만이 강조돼서 춤을 수행하는 행위 주체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어 있다는 점. 자, 여기 이제 쌤이 이렇게 한 개 동그라미만 해볼까요? 한 개도 있어요. 자, 지적되기도 했다. 움직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여라, 어떻게 춤을 춰라 라는 그 움직임에만 더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춤을 추는 사람에 대한 생각은 이 악보나 무보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이 전부이지 이 춤을 추는 사람에 대한 배려나 그 사람에 대한 연구나 그 사람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점이 아쉽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괜찮은 그런 악보의 그 무용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러한 방식이 현대무용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문제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게 없다는 점. 인간미, 행위 주체에 대한 밑에 보면 생각, 배려, 이런 이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점이 한계다. 자, 그러면은 멀리 가지 마시고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도 뭐 있네요, 그렇죠? 라반이 나왔어요, 그렇죠? 왼쪽에, 오른쪽에. 그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있네요, 무보가. 스칼라 아까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주의도 볼 필요 없고요. 자, 여기 93쪽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 시간을 줄게요. 회의에는 춤의 공간이 어디다? 궁정홀의 모양인 직사각형을 춤의 공간으로 여겼어요. 자, 춤에 대한 페이에와 라반의 견해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페이에는 1700년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라반은 21세기라고 그랬나? 20세기라고 그랬나? 20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한 200년간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쵸? 200년 정도의. 자, 궁정 홀 모양의 직사각형을 춤의 공간으로 여겼다면 라반은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사각형의 형태가 당연히 아니죠. 끊임없는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움직임의 요소가 수직과 수평에 딱 달랑 평면 운동의 이제 형태로만 고정화되어 있어요. 평면적이죠. 그렇죠? 평면으로 해도 원래는 되긴 되는데 평면 운동으로. 자, 3번. 춤의 각 동작은 언제나 이것에서 시작해서 포지션에서 그 동작 처음 포지션에서 시작해서 무대 위에 특정한 위치에서 밑에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 페이에는. 자, 여기 밑에 보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 라반에게 움직임은 인간은 이것에서 3차원 공간에서 가장 완전한 행위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공간의 구조화를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더 다르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꼭지점들이 나온 거죠. 그쵸? 춤은 대각선이 나온 거고요. 춤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신체 동작에 이것을 강조했다 했는데 원래 두 개가 있긴 했는데 그치? 하나는 이제 순환성이라는 것도 있었고 연속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신체 동작이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죠. 그쵸? 그래서 불안정하지 않고 마치 뭐 안정적이고 뭐 이랬으면 좋겠지만 두 개를 다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긴 연속성이 뭐랬죠? 반복성이라고 그랬죠. 그쵸? 회의에는 이 기보법으로 인해서 무엇이 안무가 종이 위에 기호를 써서 춤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말이 될 정도로 기보법에 그 다음에 무보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평면 위에다가 기하학적 형상을 그린다는 것이 안무의 주된 목적이 되면서부터 무엇이 이런 2차원적인 조형성이 2차원적인 그 그림의 기호의 그 표시가 결국에는 여기에 규범이 됐어요. 춤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됐어요. 라반은 당시의 지배적인 춤 형식이었던 이제 무용 발레 중에서 그 현대 무용의 핵심 발레, 그 전에는 궁정 발레도 있었고요. 이 발레의 공간과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현대 무용의 전개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잠깐만요. 일단은 그